네, 전국에 계신 경찰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 그리고 위드스타 편입학원에서 올해부터 경찰대 편입 언어논리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현수 강사입니다. 이제 2023학년부터 경찰대학교가 일반 대학생 편입 전형으로 총 25명을 선발하는데요. 시험 과목이 이제 필기시험이 60% 반영이 되는데 그중에 언어논리가 30% 그리고 이제 영어가 30%가 반영이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유사한 종류의 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에 낯설진 않으실 텐데 이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 논리라는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를 한다면 학원을 꼭 다녀야 되느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독해력으로 풀 수 있는 시험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언어 논리 공부의 방향성을 설정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경찰대 편입이 올해 처음으로 언어 논리 시험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문제를 공개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작년에 출간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시험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언어 논리를 시행하는 5급 공채 PSAT 언어 논리가 있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아마 시행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이제 올해 4월에 경찰대가 언어논리 문제 간을 모의고사 형태로 공개를 하면 더 확실해지겠죠? 자, 그래서 5급 공채에서 PSAT에서 언어논리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7급 공채도 PSAT에서 언어논리가 시행이 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도 기존의 국어 시험과 다르게 최근에는 언어논리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샘플 문제로 가져온 이 문제도 2021년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국어 20번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언어 논리가 어떤 시험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에 가장 좋은 문제 같아서 얻어갈 것이 많은 문제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 전체를 아이패드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지금부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푸셨다고 가정을 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의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추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시문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고요. 실제 언어 논리는 제시문은 이것보다 조금 더 긴 제시문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제시문의 내용이 논리학적 지식이 없으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기역과 니은 선지까지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데 디귿 선지가 굉장히 헷갈리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강사분들도 디귿 선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설, 틀해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저랑 같이 한 문장씩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론 X에 따르면 A가 B의 원인이다는 만일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다. 자, 밑줄을 쳐볼까요? 자, A가 B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보통 이제 이런 제시문을 잘 풀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기호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기호화해요. 근데 얘는 뭐랑 다른 거냐면 일반적인 조건문이죠. A이면 B다와는 달라요. A이면 B다와 A가 B의 원인이라는 다른 진술이기 때문에 화살표 한 쌍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기호화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같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을 긋습니다. 자, 무엇과 같냐면, 자, A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B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를 흔히 어떻게 기호하기가 쉽냐면 이렇게 기호하기가 쉬워요. 이 물결 표시가 이제 부정어거든요.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호하기가 쉬운데 여기를 이렇게 기호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조건문의 경우에는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철학에서 그리고 논리학에서는
가정법적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라고도 하냐면 반사실 조건문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counterfactual conditional이라고 하는데 반사실 조건문의 경우에는 기호화하는 방식이 일반 조건문이랑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형태의 조건문은 A면 B이라잖아요. 이게 뭐랑 동치냐면 not A이거나 B다와 동치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논리학 공부를 하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A면 B다라는 조건문은요. not A, 그러니까 전건이 거짓이면 조건문이 자동으로 공허하게 참이 돼요. 이게 일반 조건문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 조건이에요. 조건문의 전건이 거짓이면 조건문 전체가 공허하게 참이 됩니다. 그런데 반사실 조건문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가정이 전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건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조건문 전체가 공허하게 참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반사실 조건문의 진리 조건은 일반 조건문과는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조건문과 같은 방식으로 기호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사실 조건문을 어떻게 기호화하느냐? 이렇게 기호합니다. 똑같이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이렇게 박스 표시를 해요. 이게 뭐야? 반사실 조건문의 기호화에 대한 표시예요. 그러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에 대한 기호화입니다. 그 다음은 계시죠? 예를 들어 기온이 낮아진 것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원인이다는 만약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다. 이제까지 했던 이론을 예시를 통해서 부연 진술하는 것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문단을 볼까요? 두 번째 문단. 이론 X에서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고 복잡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문장은 일반적으로 독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일수록 철저하게 기호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의미는 뭐냐?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이거는 자,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은 AND예요. 이렇게 AND로 기호합니다. 이건 조건문이 아니에요.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기호합니다. 이 상황보다 어떤 상황이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어떤 사실?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유사하다. 예시. 가령 만약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온도계 눈금은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은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상황보다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 기온이 낮아졌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사실과 더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했던 진술의 부연이에요. 자, 이제 이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기의 내용을 추론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갑의 흡연이 갑의 폐암의 원인이라면 갑이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갑은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기호화를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기호화를 해보면 갑의 흡연이 갑의 폐암의 원인이라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기호한다 그랬죠? A가 B의 원인이라면 이거는 아까 제시문에서 뭐랑 동치라고 그랬어요?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은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반사실 조건문 B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확하죠? 갑이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갑은 폐암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반사실 조건문과 동치니까 기억은 명확하게 맞는 진술입니다. 그 다음 니은을 볼까요?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보다 자 기호해 볼까요? 갑이 홈런을 치지 않았어요. A. 그런데 갑의 팀이 승리했어요. B. 이 상황보다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하지 않은 상황이
not A and not B죠? 이 상황이 갑이 홈런을 치고 갑의 팀이 승리한 사실 A and B죠. 더 뭐 해야 돼요? 유사하다는 것은 갑의 홈런이 그 팀의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왜요? 지금 제가 기호한 내용이 성립하면 그거는 뭐랑 동치고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와 동치고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과 동치니까 니은도 맞는 진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독해를 하셨다면 니은까지도 기호하지 않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디귿선지예요. 디귿선지는요, 기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확하게 판단이 불가능한 선지인데 여기 여러분 그 별표 하나 쳐주실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공무원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디귿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하시냐면 틀린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자, 디귿은 이렇게 돼 있어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기역선지와 니은선지와 달리 이 디귿선지는 원인이 아니라는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네요.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보다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이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설을 하시냐면, 자, 일단 디귿이 틀렸다. 왜 틀렸냐면, 자, 제시문에서는 원인인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에 대한 진술이죠? 원인이 아닌 상황에 대한 진술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시문에서는 원인인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디귿선지는 원인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틀렸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추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틀린 추론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원인인 상황에 대한 진술로부터 원인이 아닌 상황에 대한 진술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죠? 원인이 아니라는 거는 원인의 부정명제이죠. 우리는 논리학적으로 긍정명제로부터 부정명제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학을 공부할 때는 논리적 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디귿은 단지 원인이 아닌 상황에 대한 진술이라는 것만으로 틀리다라고 판정하면 안 되는 선지예요. 물론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판정을 해도 답을 맞출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경찰대 언어논리 시험에서 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런 디귿 같은 선지에서는 반드시 함정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틀린 추론을 하고 문제를 와르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디귿도 기호화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기호할 수 있어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그러니까 A and B임에도 뭐가 아니래요? A가 B의 원인이 아니래요. 이게 아니래요. 이거는 뭐라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보다 not A and not B인 상황보다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이 not A and B인 상황이 어떤 사실?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 사실 A and B인 사실보다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자, 다시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정리해보면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은 뭐랑 동치고요?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사실 조건문이랑 동치고요. 얘는 뭐랑 같다 그랬냐면 A가 발생하지 않고 B가 발생한 상황보다 A가 발생하지 않고 B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A도 발생하고 B가 발생한 상황보다 더 유사하다예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디귿은 A가 B의 원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부정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의 부정인 거예요? 이거의 부정인 거죠. 이 반사실 조건문 전체의 부정인 거죠? A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B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이거는 그럼 뭐랑 동치인 거냐면 이거 전체의 부정 명제가 일로 오면 돼요. 맞죠? 제가 이 괄호친 이 전체를 부정하면 돼요. 그럼 부정을 하면 뭐가 바뀌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자, 여러분, 근데 부정할 때 부등호 방향 바꿀 때 주의할 점이 뭐예요? 크다의 부정이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논리적으로 부정이에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디귿을 보니까 뭐를 빼먹었어요? 여기 뭐를 빼먹었어요? 이 등호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등호를 빼먹었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 돼서 디귿은 오답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디귿을 이렇게 하면 정답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답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거를 뭐라고 고치면 되냐면 더 유사하거나 비슷한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면요, 디귿은 맞는 선지가 돼요. 왜냐하면 유사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같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근사치로 유사하다, 비슷한 정도로 유사하다죠. 등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추가하잖아요. 디귿은 정확히 맞는 선지가 돼요. 보세요. 만약에 디귿 선지가 이렇게 출제가 안 되고 더 유사하거나 비슷한 정도로 유사하다라고 출제가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틀린 해설처럼 제시문에서는 원인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데 이 디귿 보기에서는 원인이 아닌 상황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틀리다라고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맞는 선지를 틀린 선지로 잘못 판단해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도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에요. 근데 디귿이 틀린 이유가 여러분, 디귿이 틀린 이유가 원인이 아닌 상황을 진술해서가 아니라 원인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틀리게 진술해서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틀렸어요? 부등호 하나 때문에 틀렸어요. 논리적 부정명제라는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푸는 걸 보고 야씨 언어 논리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야? 결론은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기호화를 사용한 게 이제 처음 언어 논리를 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기호화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초 논리학만 공부하셔도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반드시 기초 논리학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공부한 기초 논리학을 바탕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호화하고요. 기호화한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기호화를 배웠다고 모든 제시문의 내용을 전부 다 기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도 이 문제를 풀 때 딱 문제풀이에 필요한 내용만 기호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호화를 연습을 하고 이 기호화한 내용을 실제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최단 시간 안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디귿같이 정확한 추론을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에서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이런 거구나. 어떻게 감이 조금 오시나요? 네,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샘플 문제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종종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제시문 분량이 길고 복잡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샘플 강의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에 대한 공부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 그리고 위드스타 편입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를 강의하게 될 김현수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